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비의 이광민 교수입니다. 저번 주 OT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실습은 대면 수업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1시간 분량인데 대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개인 안전에 대해서 OT 때 진행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고전압 차량들을 정비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장구 및 작업용 안전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보호장구라고 부르고요. Personal Protected Equipment라고 합니다. 감전 위협, 즉 고전압에 의한 감전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즉 정비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설계된 도구나 기기를 말합니다. 고전압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즉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고전압이라는 위험 요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합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이 필요하다. 아래 보시는 것이 다 저렴복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헬멧, 안전 보호 헬멧, 그다음에 안면 보호구, 그다음에 고글 보안경, 그다음에 절연 장갑, 절연화, 절연복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이런 개인 보호 장구들은요, 클래스가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보시는 클래스 00라고 하는 것은 사용 전압 교류 500V, 직류 750V까지는 대전압, 이만큼의 전압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클래스 00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0, 클래스 1, 즉 클래스가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면서 허용하는 내전압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EGMP 바디를 사용하는 아이오닉 5라던가 EV6 차량을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 두 차량은 지금 전압이 얼마나 쓰죠? 고전압 800V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800V 이상이다 보니까 클래스 00를 사용하면 직류 750V까지 내전압이죠. 하지만 EGMP 바디는 직류 800V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00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클래스 0, 즉 직류 1500V의 내전압을 가지고 있는 개인 보호 장구를 사용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 클래스 표시는 제가 실습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장갑 또는 절연화의 정면에 이렇게 클래스를 나타내고 DC 즉 직류 몇 볼트까지 내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호 장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것은 절연 장갑 내피와 외피입니다. 절연 장갑 내피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무 장갑과 느낌이 비슷하지만 일반 고무 장갑과는 다르게 내전압, 즉 절연 성능이 몇 볼트까지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것이 절연 장갑인데요.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용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용접 장갑과 형태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연 장갑 외피의 경우에는요, 외피 단독만 사용하여서는 절연 성능이 없습니다. 절연 장갑 외피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피가 고무 장갑이라고 말씀드렸죠. 내피만 끼고 이렇게 여기 사진처럼 절연 장갑 내피만 끼고 실습을 또는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전기차 부품 또는 엔진에 있는 부품이 날카로운 부품이 여기 있는 이 절연 장갑을 찢기거나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거나 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 절연 장갑 내피를 끼고 그 바로 위에다가 외피를 한 번 더 껴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절연 장갑 내피의 경우에는요, 우리 고무 장갑 구멍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안에 공기를 넣어서 꼭 부풀려 보시죠. 자, 고무 장갑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나 있으면 뭐가 들어오나요? 설거지 할 때 물이 내 손에 묻겠죠. 자, 마찬가지로 절연 장갑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아니라 뭐가 들어올까요? 네,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전류가 내 손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감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연 장갑도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혹시라도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절연화입니다. 절연화는 기본적인 안전화랑 비슷한데요. 절연화는 아래 밑창과 위에 있는 그 재질이 고전압에 절연이 될 수 있도록 절연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절연화입니다.
그 다음에 저렴복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작업복을 입으셔도 되지만 작업복과 달리 작업복 위에 절연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 절연복이고 절연 안전모 마찬가지로 절연 일반 안전모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절연 안전모라고 부릅니다. 네, 보호 환경과 안면 보호대인데요. 이건 두 개는요. 어디 일렉트릭 아크 즉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고전압 배터리 단자나 뭐 와이어링을 탈장착 작업할 때 고전압 배터리 팩 어셈블리 작업할 때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절연 매트와 절연 덮개가 있는데요. 절연 매트와 절연 덮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 탈거한 고전압 부품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절연 매트 위에 정리해서 보관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절연 매트는 바닥에 깔아놓고요. 내가 만약에 고전압 배터리 작업을 한다. 그러면 배터리 작업하기 전에 절연 매트 위에 내가 올라서서 혹시라도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면 절연 매트 쪽으로 빨리 방전될 수 있게끔 절연 매트 위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 절연 덮개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 부품 뭐 EPCU 또는 HPCU 인버터나 배터리에 작업을 할 때 하고 잠깐 뭐 점심 식사하러 가실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된다? 절연 덮개를 고전압 부품 위에다 덮어 놓고 식사를 하러 가셔야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연 구조 후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의 구성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자, 메인 작업자가 PPE를 입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찰자는 뒤에서 뭐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시진 않으셔도 돼요. 팔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뒤에 있다가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당합니다. 감전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맨손으로 가서 이 작업자를 잡으면 나도 같이 감전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절연 구조 후크를 통해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후크가 생겼죠? 이 후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앞에 있는 작업자의 몸을 걸어서 잡아 당겨서 구조 후크로 안전하게 구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배터리 즉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오래돼서 거기서 새어나오는 유해가스 즉 오프가스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독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데, 방독 마스크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는 해두시고 착용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서 보실 장면인데요. 요렇게 여기 이제 무슨 차냐면 고전압 차량 즉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내연기관차는 이렇게 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 차량의 경우에는 작업 중에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차량 주변에다가 이렇게 라바콘을 설치를 해주거나, 또는 이렇게 안전봉을 설치하고 가장 윗부분에 뭘 설치해요? 이거는 고전압 차량 정비 중이라고 표시를 해서 주의 표시를 주는 겁니다. 왜? 내가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뒤쪽에 보통 보면 뭐가 있나요? 인터락회로 고전압 안전 플러그가 있죠? 안전 플러그 탈거하고 여기 작업 공구통에 안전 플러그 올려놓고 내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가 왔네요. 와서 봤더니 이거 차에 안전 플러그 왜 뽑혀 있어 하고 안전 플러그를 가져다가 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플러그 갖다 꼽으면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난 분명 안전 플러그 탈거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와서 안전 플러그를 꼽았네. 근데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고전압계 계통을 만지고 있었다면 바로 감전에 이르르겠죠. 자, 그리고요, 고전압 차량 같은 경우 또는 그 안에 있는 고전압 부품에는 항상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고전압을 주의해라 라는 고전압 주의 표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표시는 지침서를 읽으세요 라고 하고, 감전에 주의하세요 라는 안전 표시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항상 잘 인지하고 작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고 차량 입고 시 주의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사고 차량을 입고가 됐을 때는 실내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왜? 잠복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잠복기? 고전압 배터리가요,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이제 합선이 된 쇼트가 되지 않아서 화재가 안 났을 뿐이지, 혹시라도 쇼트돼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사고 차량이 입고가 되면 실내에 보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 차량 주변에 15m 이내에는 인화성 물질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인화성 물질에 의해서 화재가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량 정비 작업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이그니션 오프, 키를 오프 시키고요. 저전압 배터리, 즉 12V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왜? BMS라던가 기본적인 차에 저전압이 인가되지 않도록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스마트 키, 우리 스마트 키 있죠? 이 스마트 키를 어디로? 차량과 5m 이상 분리 보관해야 됩니다. 왜? 요즘은 어떤가요? 차량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차가 웨이크업을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우리가 언락 버튼을 누르거나 뭐 트렁크 버튼, 락 버튼을 눌러야만 차가 깨어났었는데, 지금은 차 키를 가지고 차 주변만 가도 차가 어떻게 해요? 웨이크업을 하죠. 웰컴 라이트 등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키는 5m 이상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성 물질, 혹시 몰라요. 감전이 됐을 때 절연이 되지 않는 금속성 물질은 내 몸에서 다 제거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장비 및 절연 공구자, 보호장비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PPE를 착용을 하셔야 할 거고, 자, 절연 공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어떻게?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구에 위에 절연체를 입혀 놓은 게 절연 공구예요. 그래서 절연 장갑 보십시오. 내피 입고 절연 장갑 외피를 끼고 절연 공구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고전압 세이프티를 플러그를 제거해야 됩니다. 즉 인터락회로 물리적으로 고전압이 앞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고전압 세이프티 플러그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거한 고전압 부품은 절연 매트, 아까 말씀드렸던 절연 매트 뭐 또는 절연 덮개를 활용을 해서 덮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별도 보관함에다가 넣어야 합니다. 왜? 고전압계 부품은 아무나 취급을 할 수 있도록 놔두시면 안 됩니다. 별도 보관함에 넣고 시건 장치를 이용해서 문을 잠궈둡니다. 네, 그 다음에 작업 전에 커패시터의 잔류 전압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잔류 전압이 몇 볼트 이하? 30V 이하로 떨어졌을 시에만 정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찍었는데 30V 이하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릴레이가 융착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릴레이 융착장의 상태면 컵에서 잔류 전압이 뭐 30V 이하가 아니라 한 300V, 270V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압 배터리의 절연 저항을 확인합니다. 절연 저항은 메가옴 테스터기, 즉 절연 저항계를 활용을 해서 혹시라도 고전압계 배터리에 절연이 파괴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절연장갑, 보호안경, 절연복, 절연화를 항상 착용을 하고, 고전압의 파워 케이블 작업 시, 즉 고전압 케이블 작업 시, 오렌지색 케이블 작업 시 오렌지색 케이블에 절연 피복이 벗겨져 있다. 그러면 그 케이블은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화재 시 불을 끌 수 있다면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금속 화재용 소화기, 즉 노란 색깔 소화기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화기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소화기는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냥 불을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화재 진압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화기가 없다면 물이나 다른 소화기를 활용해서라도 더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이 절반 이상 침수 상태일 때 안전쿨러 등 고전압 관련 부품은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고전압 A 차단이 필요할 경우 앞에서 봤던 고전압 차단 절차를 참조해서 뭐예요? 안전 플러그를 탈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주의사항인데요. 고전압 차량을 장기 방치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시동 버튼을 오프시킨 후에 의도치 않은 시동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 키를 어디? 차량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보관을 합니다. 뭐 암전류라던가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고전압 배터리의 SOC, 즉 충전량, 여러분의 핸드폰에 가장 위에 보시면 배터리 표시되어 있고 뭐 퍼센테이지 나오죠. 충전량. 그 충전량이 SOC입니다. 그래서 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마찬가지 SOC가 30%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방치를 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면 고전압 배터리의 SOC가 0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은 완속으로만 충전해서 보관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릴 수 있겠죠. 하이브리드 차들 같은 경우는 충전 어떻게 하나요? 자,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완속 충전기를 꽂아 충전하면 되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기적으로 뭐 해줘야 돼요? 차량을 주행시켜줘야 됩니다. 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없고, 어디서 내가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회전하면서 뭐예요? 고전압 배터리 충전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할 것 같으면 중간에 누군가가라도 계속해서 시동을 한 번씩 걸어줘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주의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렴 공구 세트입니다. 저렴 공구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저렴 공구 세트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1000V라고 되어 있죠? 뭐, IC60900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내전압입니다. 내전압. 이 저렴 공구는 얼마까지? 1000V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 즉, 1000V의 고전압까지는 내가 절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테이블은 고전압 배터리를 탈거해서 올릴 때 리프트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멀티미터와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옴 테스터, 이 메가옴 테스터로 고전압 배터리 쪽에서 절연이 파괴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연 저항이란 절연체에 뭘 가했을 때, 전압을 가했을 때 절연체가 나타내는 전기의 저항값을 절연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절연은 뭐예요? 절연, 뭔가 끊는다는 의미죠. 자, 전류를 흐르는 것을 끊기 위한 물질이나 장치를 절연이라고 하고 절연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디스플레이 창에 단위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뭐, 불을, 램프를 켜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기 위한 릴리즈 버튼이 있고, 좌측에 위에 보면 여기에 무슨 버튼이냐면 측정 버튼입니다. 측정 버튼. 아, 이제 내가 저런 저항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위로 올려서 락을 걸어 놓고 밑에서 측정하겠다 버튼 누르면 여기에 번개 표시 위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릴 때 어디? 하나는 접지해 놓고요. 차체 접지해 놓고요. 하나는 어디? 절연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절연체에다가 측정을 딱 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옴, 즉 저항값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금 240V, 270V 쓰다가 특정 차종은 400V 시스템을 사용한 차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500V 시스템에다가 놓고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절연 저항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인데요. 이거는 관련 법규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자, 목적은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고 하면 뭐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이런 차들이 다 뭐예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의거해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에너지 소비 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친환경 자동차의 요건입니다. 자, 뭐 다음과 같습니다. 뭐 구동 축전지, 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 에너지 저장 매체를 말한다. 자,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얘기를 할 거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 에너지 저장 매체는 또 수소는 전기 스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칭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칭전압 또는 기준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전압 값을 말합니다. 즉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 셀이 몇 볼트? 3.75볼트다 라고 하듯이 그것이 뭐예요? 공칭전압이죠. 이게 대표적인 값이라고 나타내고요. 여기서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오차가 있는 경우 그 오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표적인 기준값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값을 공칭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랑 그냥 전기자동차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로 에너지 구동한 자동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을 수 없는 것은 일반 하이브리드로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소비 효율인데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준으로 1000cc 미만은 자 19리터. 그 다음에 cc가 높아질수록 휘발유는 뭐 15리터, 14리터. 자, 요 기준에 충족을 하게 되면 무슨 차로 보나요? 친환경 자동차, 즉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준으로 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기준은요, 몇 리터? 1리터당 18km를 주행할 수 있으면 어떻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는요, 에너지 소비 효율. 자, 이제는 아까는 뭐였어요? 리터당 몇 킬로였네. 지금은 킬로와트 시당, 즉 배터리의 용량당 얼마를 갈 수 있느냐입니다. 승용 자동차는 1kWh의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3.5km 달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세부사항입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 축전지, 즉 구동 축전지가 뭐예요? 고전압 배터리의 공칭 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하여야 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공칭 전압을 직류 60V를 초과해야 된다. 그럼 즉 공칭 전압이 직류를 60V를 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이브리드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예전에 그 아반떼 HD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아반떼 HD의 LPI 하이브리드, 그 부탄 가스 차에 가스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장착을 했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배터리 공칭 전압이 120V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량들 배터리 공칭 전압 얼마 나오나요? 240, 270, 400V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V 미만인 차량들은 하이브리드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는 뭐냐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과연 하이브리드란 무엇인가 라고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하이브리드란 아이스 얼음이죠, 얼음. 근데 자, ICE는 줄임말입니다. 인터널 컴부션 엔진의 줄임말이에요. 자, 내연기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엔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은요, 연비 향상과 배출가스 저감 대책은 상반되는 관계, 즉 뭐예요? 내연기관은요, 중간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즉 저감 장치가 없다면 어마어마한 유해가스를 내뿜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상반되는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EV, Electric Vehicle이죠? 자, 전기차는요, 주행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한정적인 사용 방법, 뭐예요? 자, 지금이야 전기차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주행거리도 좀 길어졌고, 한정적인 사용이 아닙니다. 왜 한정적인 사용이 아니에요? 전기차로 또 뭐 하나요? 자,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V2L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은 연비 향상이랑 배출가스 저감 대책이랑은 뭐 거리가 멀고,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한정적인 사용 방법이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최고겠다 라고 해서 나왔던 게 HEV, 즉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연비가 향상이 됐고 배출가스 저감에 동시 개선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속하는 에너지, 즉 회생제동을 통해서 뭐래요? 전기 에너지를 생성해서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고, 그 다음에 엔진의 운전 상태를 최적화합니다. 언제? 항상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엔진이 필요할 때만, 즉 또는 엔진이 필요할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갈 때, 뭐 할 때 배터리로 인해서 모터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즉 엔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에 축적된 전력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서 차량을 주행시킬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의 장점입니다. 자, 하이브리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 혁신 기술이었어요. 뭐예요? 배기가스를 정화시키고 연비를 개선하는 거. 자, 수소전기 자동차는 한 20에서 30년 이후에 더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이브리드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을 하나로 묶으면 하이브리드라 부릅니다. 즉 디젤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지금 현재는 뭐가 많아요?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디젤 하이브리드도 있었어요. 근데 디젤 하이브리드도 있었는데 이제는 디젤 하이브리드를 왜 안 만들었었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용차의 디젤 엔진 연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승용차에 디젤 엔진을 넣으면 한 못해도 13에서 14, 15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아까 하이브리드, 가솔린기관 하이브리드 연비가 얼마? 15, 16, 17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디젤을 하이브리드 섞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요, 디젤에다가 하이브리드 섞기 시작했어요. 왜? 디젤도 뭐예요? 배출가스 규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이브리드, 즉 모터가 들어와 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편리성입니다. 추가 인프라 구축이 불필요하죠. 왜?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보급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토요타의 신형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1회 주유하면 탱크 용량이 45리터가 됩니다. 풀탱크 45리터고요. 리터당 35km를 주행을 가능해서 한 번 주유하면 945km를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꿈의 연비죠. 자, 요거는요, 뭐 했을 때 연비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얘기고요. 이거보다도 좀 빨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1회 주유 시 거진 뭐 945가 아니라 한 800km, 7, 800km만 달려도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격은요. 지금은 차가 현존 차량의 1.2배 가격인데 1.2배 가격인가요? 아니요. 요즘은 이제 한 2배에서 2.5배 정도 됩니다. 왜 비싸졌어요? 자, 전기차 수요가 좀 급감하면서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엔진 효율이 저하되는 영역이 어디예요? 즉 급출발, 그 다음에 등판, 오르막길 오르갈 때, 그 다음에 공회전 할 때, 즉 엔진의 효율이 저하되는 영역에서 뭐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한 모터를 사용을 해서 고효율화를 이뤄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스탑이죠. 자, 공회전 때 뭐예요? 엔진을 끕니다. 엔진 스탑앤고죠. 시동을 끄고 배기가스 저감과 연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제어, 즉 회생 제동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다시 충전하죠. 그래서 기계식 브레이크의 분담률을 낮춰주고요. 2차 전지의 충방청 효율을 높여줍니다. 자,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의 비교를 볼 텐데요. 자, X축에는 뭐냐면 CT죠, CT. 시티에서 즉 시내 주행을 할 때의 마일 퍼 갤런, 자, 미국 자료이기 때문에 마일 퍼 갤런으로 나왔습니다. 자, 1갤런당 몇 마일을 갈 수 있냐라는 의미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고속도로에서 간다는 겁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자, 여기 파란색 점선은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고요. 주황 색깔 점선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입니다. 자, 내연기관 자동차는 보통 어디 있나요? 1갤런당 한 20에서 30 사이에 많이 포진돼 있고, 고속주행도 마찬가지 30에서 40 정도 사이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아이오닉 블루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차는 어떻게 있어요? 시내 주행에서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 다 한 50에서 60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들이 보시게 되면, 자, 월등히 월등히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은 주행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많이 나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합니다. 즉 배출가스를 적게 내보내고 연비가 좋으니까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연기관 차보다 돈을 좀 더 주고라도 하이브리드 차를 탑니다. 왜? 나는 일단은 유지비 측면에서 좀 더 아끼고 싶어 라는 것 때문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 페이지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의 자동차 개념 및 정의입니다. 하이브리드는요, 두 가지 이상, 즉 내연기관, 아까 아이스라 불렀던 인터널 컴부션 엔진 내연기관과 EV, 일렉트릭 비클 두 개를 합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으로 구동되는 차량을 총칠하는 게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내연기관, 그 다음에 배터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전기모터가 결합된 형태의 동력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단일 동력원으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일반 차와는 달리
두 개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해서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그 다음에 또 아래에도 하나가 더 있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 플러그인 뭐예요? 우리가 전기를 쓰려면 뭐예요? 플러그를 어디다 꼽아요? 220 콘센트에 꼽죠? 자, 똑같습니다. 외부 전기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자, 하나, 둘, 세 가지 타입의 차가 있어요. 가장 먼저 보실 거는요, 가솔린과 디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퓨어 에너지, 즉 연료가 들어왔어요. 이 연료를 어디로 와요? 엔진을 구동을 시킵니다. 엔진을 구동시켜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이 엔진에 어디 변속기를 통과해서 구동축을 돌리게끔 되어 있어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 마찬가지로 연료를 주입받습니다. 연료를 주입받는데 자, 뭐가 달라졌어요? 엔진의 사이즈가 줄었어요. 즉, 얘가 뭐 한 2000cc였다면 얘는 1600cc 정도로 낮춰진 거겠죠. 엔진의 사이즈를 다운사이징 했습니다. 다운사이징 하면서 뭐가 들어갔나요?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하는 구동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 위에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압 배터리는 이 엔진이 12V 충전해주고 엔진이 누구? 고전압 배터리도 충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있죠. 자, 이번에는 연료도 주입을 받지만 자, 여기 있는 이 고전압 배터리를 누가? 전기가 충전을 해줍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볼게요. 이제 엔진이 좀 더 줄었어요. 아까는 2000cc, 1600cc, 얘는 그럼 한 1000cc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엔진을 좀 더 작게 만들고 뭘 키웠어요? 전기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서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유닛을 좀 더 크게 늘렸죠. 즉 구동 모터의 모터 용량을 크게 늘린 겁니다. 왜? 아, 내연기관으로 주행하는 것보다 전기 구동 모터를 활용해서 좀 더 오래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을 늘려놓은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배터리 용량이 늘었으니 당연히 이 엔진으로는 배터리 충전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예요? 야간에 내가 퇴근하고 와서 뭐예요? 플러그를 꽂아서 외부 충전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이브리드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더 주행거리가 길어지겠죠. 연비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하이브리드의 종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따가 여러분들 저녁에 만나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오늘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일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